이 의자는 진짜 사람을 그냥 병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 지난번에 종현이가 와서 했던 거를 이어서 할 건데 종현이, 너 요새 바빠갖고 유튜브 잘 안 보잖아. 바빠갖고 그러고 있는 동안 내 게시판에 글을 하는 이번에는 일단은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왔고 여러 편에 나눠서 왜 이렇게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즉석 컨텐츠 하던 거 그냥 얘 시켜갖고 한 번 찍는 김에 여러 편을 뽑겠다라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질문들 저번처럼 똑같이 한 10개 정도 받아. 야 내가 네 아니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어떤 걸 준비하는지 못 봤거든. 근데 이제 저 친구의 특성상 제대로 된 걸 준비했다고 난 얘기를 못하겠어. 구독자분들이 질문으로 남겨주신 거고 저 친구께 끝나면 찍어갖고 또 여러 편에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내 말이고. 운동 개뿔 하나도 안 하는 그 PD가 질문하는 것보다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즉석 랜덤 질문을 하면 그냥 그거 받아먹어서 대충 성의 없이 대답하는 컨텐츠 하나 찍어갖고 여러 편 때우겠다라는 거지. 우린 바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해했어. 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욱이고요. 키는 183에서 4 왔다 갔다 거리고 몸무게는 86에서 88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네 몸무게를 왜 화면 보고 확인하고 얘기를 해? 기억을 못해? 3대 중량은 455에서 벤치 100, 스쿼트 180, 데드 175입니다. 되게 지어낸 것처럼 확인하면서 보네. 첫 번째 질문. 제가 가장 잘하고 싶은 운동은 사실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예요. 다른 걸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벤치를 몰빵해도 되나. 피로도가 어찌됐든 간에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피로도가 쌓이고 몸에 독이 쌓이듯이 쌓여서 결국엔 벤치를 못하는 현상이 저한테 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벤치프레스 하려고 막 마음만 먹었는데 스쿼트 때문에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근데 벤치프레스에다가 피로도를 몰빵을 해도 그런 운동법으로 해도 되는지. 피로도 관점에서 그쵸. 그냥 한 종목에다가 피로도를 올인하는다. 다 그쵸. 쏟고 질문 길이가 4분이야. 뭘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또 하냐.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피로도를 몰빵해도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스쿼트 140kg로 몇 개 할 수 있죠? 세트 최고 개수로는 10개까지 했습니다. 10개까지 했고 좀 더 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니요, 한 100kg로 한다면 몇 개쯤 할 수 있을까요? 20개는 넘게 하겠죠. 그죠. 뭐 한 30개 정도 하겠죠. 근데 벤치프레스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팔로는 하나 밀고 다리로는 30개를 미는데 사람이 이제 다리가 더 세다고는 하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벤치프레스는 빈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빈도를 자주 가져가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늘어나면서 주당 어떤 훈련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볼륨도 조금 높아지겠죠.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게 일단 저한테 운동 배워서 3대 500을 못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요. 내가 뭐 뭘 안 알려줬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동안 들러붙어 있는데 400 중반만 가면은 무슨 거의 리스폰 지역 찍어놓은 것 마냥 300 중반까지 떨어지고 저보다는 괜찮은 상태지만 목이 안 좋잖아요. 목 디스크가 공식적으로 있으시고 피로도를 몰아준다라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빈도를 늘리는 건 오케이. 빈도를 늘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주에 1, 2회 하던 거를 4, 5회로 늘렸을 때 유지가 가능하도록 그 정도로 강도를 안배를 해야겠죠. 4-5번을 한다고 하면 어제 하고 오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음날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회복이 되게 난이도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리는 거예요. 볼륨이든 강도든 간에. 빈도를 먼저 늘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유지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꼴값이고요. 잘 되는 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스쿼트 개 파갖고 200kg, 240kg 만들면 뭐 조금은 따라오지 않겠어요? 같이 붙어있는 몸뚱아리인데. 두 번째 질문 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 종목에 피로도를 몰빵을 했어요. 이건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거를 굳이 근데 같은 맥락의 질문이어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 혼자 질문은 안 해. 몰빵을 선택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3곱 3으로 유지하려고 해야 그러니까 세트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네. 요거는 뭐 방금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저를 거의 한 10년 넘게 지켜봐 오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제 장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점이요? 아니, 저희 운동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뭘 해볼까? 운동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내일도 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막 장점이 없대. 그럼 운동하기 싫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어떤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은 높이 사는 게 저도 지금 그렇지만 저도 몸에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팍 올려놨다가 팍 떨어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저조차도 운동에 흥미를 되게 잃어버리는데 얘는 그 구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서 이러고 있거든요.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에서 운동을 이 친구는. 그러니까 왜 쟤는 이거를 계속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꿋꿋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알차게 돈을 벌어서 지금도 부자시지만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라니요. 그런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열정은 다시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도 사실 처음부터 가망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셋 중에 하나 얻어 걸려갖고 하나라도 그냥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이제 체형상 스쿼트를 잘할 체형은 아닌데 이제 스쿼트 곧 있으면 한 200 정도 목전에 두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끈기에서 온 게 아닐까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끈기 있게 하고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다음 질문은요. 3대 500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3대 500 목전 얘기를 3대 10년 500을 동안 매년 듣고 있어. 운동을 어느 정도 했구나 라는 말을 3대 500을 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듣나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가끔 저는 헬스장에 가는데 그러니까 혼자 여기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혼자 운동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서 가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만큼 스쿼트 드는 사람을 사실 잘 못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쿼트를 하다 보면 막 이제 약간 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3대 500을 쳤을 때 과연 그게 어디 가서도 아 나 이제 운동 조금 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전 지금 상태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500, 600, 700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기 힘든 목표인지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어떤 상대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분은 400 중반과 300 중반을 거의 8번 이상을 왕복한 애예요. 그러니까 너는 500 가면 그냥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인생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되게 의미 있고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스쿼트 나만큼 중량 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중량을 많이 잘 치더라도 그런 조금 의식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저는 어쩌면 그때가 경지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수준을 달성했다? 이런 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글러먹었으니까 마인드부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요. 아, 하나를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5번째입니다.